예,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은 그 과목이 바뀌면서 폼이 아직 안 올라와서 지금은 오늘은 답안들이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4일차 정도 되면은 매끈매끈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보는 것도 준비를 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기출문제를 아마 하나를 보는데 한 1시간 이 정도 걸리니까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기출문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4회차 전부 다 그 문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기출문제만 이제 다루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손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이제 우리 학생들 수준에는 맞지 않는 테스트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다만 또 기출문제에서 너무 유형이 이제 벗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어느 정도 기출문제는 시간이 감이 익힌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어서 집행정제 이런 부분을 냈고 그 다음에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의고사에서는 나온 지 한 5년 정도 또는 4년 정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역시 또 그 본 시험에서도 5년차가 지나가면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문제는 그런 유형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드린 자료가 있죠. 오늘 문제 말고 제가 따로 내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고 혹시 자료 보는 게 불편하신 분은 칠판을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아마 화면이 작아가지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공법소송에서 이제 변호사 역할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역할입니다. 역할이 원고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정부 쪽에 들어가면 피고 측을 대리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은 주로 원고 측을 대리하는 쪽을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데 최근의 경향은 피고 측을 대리하는 부분도 교수들이 의미를 두고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훈련도 이제 그 양쪽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봤던 부분은 소창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한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빈도는 많지 않지만은 반대쪽 의견에 대한 부분, 반박하는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준비 서면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헌법소송으로 가겠죠. 저런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위헌법문 심판 재청 신청으로 가든지 이게 자절이 되면은 위헌소원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저런 상황이 아니면은 순전히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X라고 한 부분은 현재는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두 번째로 보십시오. 기록형 문제 작성 시 유의할 점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툰 부분들이 있어요. 기록형 소창은 이제 누가 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판사가 보는 겁니다. 판사님이 보기 때문에 형식을 아주 잘 갖춰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은 경어를 반드시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끔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이 불필요한 기호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점을 찍는다든가 습관적으로 발을 이렇게 끊는다든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형식 준수할 것 첫 번째 하나 안 보시면은 청구 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 원인, 청구 이유,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저런 형식을 갖추어 쓰세요. 오늘 답안 보면은 저런데 이제 우리 문제는 이렇게 박스를 치고 동그라미 1번, 작은 번호 2번 이렇게 하고 있죠. 학생들이 저런 형식을 무시하고 1번, 2번 이렇게 넘버링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넘버링을 붙이지 마시고 저런 형식을 갖추세요. 이게 소창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칠판에 표현된 대로 청구 취지 이렇게 하면 좀 크게 쓰세요. 크게. 아니면 두껍게 쓰든지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보게 될 모범 답안의 형식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말끔하고 또 출제의 취재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목차처럼 쓰면은 감점을 본 시험처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소송도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고 피고 그 다음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서 이렇게 돼 있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크게 가운데 이렇게 써서 척 봤을 때도 이게 소창처럼 이 학생이 인식을 하고 썼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의할 점 부분인데 시간 안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에 보면은 급해가지고 뒤에 헌법 문제는 거의 다 날리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기록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록 내용 중에 의미 없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록 내용 중에 내가 뭘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쓸데없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쓸데없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시간만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을 겁니다. 앞에 목차를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오늘 시험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내가 중점을 더 읽었는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내일 시험을 대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법률 상담일지나 회의록을 소설처럼 읽었는가 이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는 깊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논점을 많이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그 논점은 참고가 법률 상담일지하고 회의록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논점은 90% 이상은 잡힙니다. 이걸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나머지 기록을 검토하면서 또 논점을 그 기록 속에 찾겠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특히나 4번에 뭐 대리인 선임서라든가 아니면 뭐 소송 임장에 대한 부분, 담당 변호사 지정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보지 마세요. 넘버링 뭐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됐는데 뭐 3, 4 이렇게 했다 치고 그 다음 6번에 관련 서류도 있죠. 증빙 서류. 이것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무조건 없애버리세요.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사안 포섭하는데 약간의 단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역으로 찾아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쭉 해가지고 기록 검토하니까 선생님 40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기록 검토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험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물론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증빙 서류 다 갖추겠죠. 갖추지만은 갖춘 부분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주어지죠.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 봐야 되는 부분은 거듭 법률 상담일지 회의록입니다. 특히 회의록에는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이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검토회의예요. 검토회의. 그 안에 논점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점을 우리가 어떤 조문으로 파악할 것인가 그 부분만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에 처분문서 송달서류 이 부분도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봐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법은 각을 딱 잡고 들어가야 돼요. 각을 딱 잡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마냥 읽어가지고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논점만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을 잡는 부분이 밑에 부분이에요.